자, 요렇게 여러분한테 요 메뉴를 만드는 게 여러분한테 드리는 문제죠. 왜 제가 그러면 왜 메뉴부터 시작할까요? 웹사이트를 만드는 데 있어서 제일 기본이 메뉴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해보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요거는 계속 연습을 하셔야 돼요. 당연히 여러분들 이거 보자마자 대부분 뭐부터 하냐면 코드 쓰기 바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코드 쓰는 게 잘못된 건 아니지만 요런 문제가 주어지면 코드부터 쓰는 게 아니라 이 녀석이 어떤 식으로 어떤 구조로 되어 있을지를 여러분들 나름대로 레이아웃이라는 걸 짜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도 모르고 대부분 또 제가 돌아다니니까 제가 A가 필요합니다 쓰니까 A 4개 쓰느라 바빠요. 다들. 그러면 안 되고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가 주어지면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를 확인을 하셔야 된다. 자, 그러면 저는 요거를 캡처를 한번 떠볼게요. 캡처를 떠서 자, 요거잖아요. 그림판으로 한번 옮겨 담고 제가 얘가 어떤 식의 구조로 되어 있는지를 설명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뭐 사실 이거를 여러분들 스스로 구조를 파악하신 분들은 굉장히 잘하신 건데 뭐 당연히 처음 해봤기 때문에 그런 구조를 파악하기엔 쉽지 않고요. 메뉴가 이런 식으로 있으면 요 메뉴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전체를 감싸는 박스가 필요합니다. 그럼 왜 전체를 감싸는 박스가 필요할까요? 얘를 일단 가운데로 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얘를 가운데로 보낸 다음에 그러니까 가운데로 보내야 되기 때문에 전체를 감쌀 수 있는 박스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얘를 감싸는 또 박스가 하나 더 있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박스를 만들었으면 이 내용물들을 또 하나하나 담을 수 있는 박스가 필요해요. 하나, 그 다음에 둘, 그 다음에 셋, 그 다음에 넷, 이런 식으로. 그러면 지금 총 3개죠? 3단 구조죠?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제가 A 텍스트한테는 어떤 큰 역할을 위임한다 하지 않았습니다. 위임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특정 박스 안에다가 A 엘리먼트를 또 감쌀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총 이게 바로 4단 구조라고 보시면 되는데 요 구조를 이해하고 작성하려고 노력하신 분들은 굉장히 잘하신 거예요. 근데 대부분 여기까지 생각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게 맞아요. 제가 이것 또한 여러분한테 정답을 요구한 게 아니라 내가 이런 걸 만들어 보려고 다양한 시도를 해봤냐를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4단 구조로 만들 건데 HTML은 저는 어떻게 할 거냐면 ms를 이용해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바깥쪽에 있는 박스를 제가 만들 거고요. 이해되시나요? 그 다음에 중간에 이제 요 안에 또 박스를 하나 더 만들어 줄 거예요. 그러니까 박스 안에 박스를 만든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박스 안에 박스를 만든다. 그래서 얘는 그래요. 네브라 씁시다. 네브라 쓰고 그 다음에 그의 자식으로 섹션을 쓸 거예요. 그러면 얘는 아까 네모난 역할, 그 다음에 그 안에다가 div를 총 4개를 만들어 줄 거예요. 그 다음에 div에 또 자식으로 a를 넣어주고 href 샵 해서 여기다가는 뭐죠? 아이템이죠? 아이템 달러. 자, 그러면 지금 몇 단 구조? 4단 구조로 지금 메뉴의 HTML이 일단 완성이 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 상태에서 제가 제일 먼저 해주라는 게 뭐죠? 노멀라이즈죠. 그래서 저는 보통 여기다가 작업을 할 때 주석을 겁니다. 컨트롤 슬래시 해서 여기다가 노멀라이즈라 해요. 왜냐면 이렇게 써놨을 때 여러분들이 덜 헷갈린단 말이에요. 왜냐면 회사 들어갔는데 협업을 했을 때 뭐 노멀라이즈를 이렇게 안 쓰는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이거 보고 이거 뭐예요? 물어볼 수 있죠. 이거 노멀라이즈입니다 라고 정확하게 얘기해 줄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컬러를 이너리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텍스트 데코레이션을 처리해 줘야 돼요. 이거부터 먼저 최상단에 깔고 들어가요. 자, 그러면 이제 내부한테 보더를 칠해볼 건데 이 픽셀 솔리드 제가 보더를 여러분들 칠해보는 연습 굉장히 중요하다 했죠. 그러면 내부는 굉장히 크죠, 그죠? 그 다음에 내부의 자식인 섹션은 어때요? 자, 얘한테는 백그라운드 컬러를 칠해볼게요. 블루. 근데 얘는 크죠? 왜요?
섹션은 디스플레이가 뭐죠? 블럭이잖아요. 그러면 내부가 전체를 감싸는 박스이기 때문에 이 박스한테 텍스트 얼라인을 주려면 이 파란 박스가 뭐가 돼야 돼요? 즉 섹션이 뭐가 돼야 된다? 글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이 섹션한테 뭘 줄 거냐면 디스플레이 인라인 블럭이라는 걸 줄 겁니다. 텍스트로 만드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인라인 블럭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너비가 어떻게 된다? 최소로 축소가 되겠죠. 이 상태에서 이제 뭐 한다? 내부한테 뭐 주면 되는 거예요? 텍스트 얼라인을 센터라고 부여를 해주시면 얘네가 가운데로 간다. 자, 그러면 이제 내부의 역할은 끝났어요. 그래서 내부의 역할은 결국엔 뭐냐면 메뉴 박스로서의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 섹션의 역할은 뭐냐면 이게 바로 메뉴의 역할이에요. 섹션. 얘는 메뉴를 전체를 감싸는 박스의 역할이고 이 섹션이 바로 메뉴의 역할이다. 자, 근데 인라인 블록으로 하니까 일단 너비가 어떻게 했죠? 최소 축소했죠? 그죠? 자, 이 상태에서 백그라운드 컬러를 줄 건데 저는 뭐 줄 거냐면 샵 AF 뭐 그레이라 줘도 돼요. AF라 줘볼게요. 요거 요런 식으로 샵을 붙여가지고 제가 10진수로 줄 수 있다, 아니 16진수로 줄 수 있다 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섹션에서 뭐 하면 되는 거야? 모서리를 둥글게 해야겠죠. 그래서 보더 레디우스를 한 10픽셀 정도 주겠습니다. 그러면 살짝 모서리가 이렇게 둥글게 변하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메뉴는 끝났으니까 얘는 끝났거든요. 섹션의 자식인 div한테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1픽셀 솔리드 레드. 자, 그러면 얘네들이잖아요. 그러면 얘네가 지금 이렇게 나오는 이유도 왜 이렇게 나오는 거죠? div가 디스플레이가 뭐기 때문에? 블럭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블럭 요소는 밑으로 한 줄씩 내려오잖아요. 그러면 나는 옆으로 한 줄로 눕히려면 이 div를 뭘로 바꿔야 될까요? 디스플레이 인라인 블록으로 바꿔줄 겁니다. 그러면 얘네가 한 줄로 옆으로 눕겠죠? 그렇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보더 필요 없으니까 지워주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는 메뉴 형태가 이렇게 나왔어요. 그렇죠? 자, 근데 보면 이 전체를 감싸는 이 메뉴 보면 왼쪽에 뭐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공간이 있는 거 혹시 발견하셨나요? 공간이 있죠? 그렇죠? 얘도 마찬가지고요. 그렇다는 거는 이 아이템 1의 왼쪽이랑 아이템 4의 오른쪽에 뭐가 들어가 있다는 걸까요? 안쪽 여백이 뭐죠? 패딩이죠. 그래서 패딩을 10픽셀을 이렇게 부여할 거예요. 그래야지 이제 0이 뭐예요? 얘는 위아래, 얘는 좌우죠. 제가 왜 인라인 블록을 줬을까요? 인라인으로 작업하면 패딩이 먹는다 안 먹는다? 안 먹어요. 제가 인라인 요소는 뭐 안 먹는다 했어요? 너비 높이 패딩 마진 안 먹는다 했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얘는 뭐냐면 이 div의 역할은 메뉴 아이템으로서의 역할이다. 메뉴 아이템이다. 자, 그러면 이제 div의 역할 이제 끝났어요. 그 다음에 뭐 해주면 될까요? 자, A로 갈 건데, 자, 그 전에 A한테 가기 전에 얘를 좀 키우고 싶어요. 그러면 얘한테 뭐 하면 되는 거예요? 패딩을 10픽셀 정도 부여하면 이런 식으로 메뉴가 완성이 되겠죠. 20픽셀 줄까요? 보이죠? 패딩을 주면 돼요. div한테. 그러니까 대부분 보면 요거 글자가 막 위에 붙어가지고 막 이거 작업이 어떻게 되는 거야 라고 하시는 분도 계신데 패딩을 안 줘서 그래요. 그러면 패딩을 줬기 때문에 보더 칠해보면 솔리드 레드 칠해보면 패딩이 지금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A한테 와가지고 A 작업을 해주면 되는데 A를 작업을 하려면 폰트 웨이트를 볼드로 줘야겠죠. 일단. 근데 자, 이 상태에서 작업을 하고 끝내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이렇게만 해도 잘하신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뭘까요? 얘네가 마우스로 올렸을 때 어때요? 색상이 바뀌죠? 그렇다는 거는 여러분들이 마우스로 올려야 된다는 건데, 자, 누구한테 올려볼까요? 일단 A한테 한번 올려봅시다. 그러면 백그라운드 컬러를 어떻게? 블랙으로 변경해줘야죠. 그 다음에 컬러도 어떻게? 화이트로 변경을 해줘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 잘 보세요. 제가 마우스를 올릴 겁니다. 어떤 식으로 변하는지 보세요. 보이시나요? 이렇게 돼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런지 아시는 분? A는 디스플레이가 뭐죠? 인라인이죠. 인라인은 너비 높이가 뭐라고요? 너비 높이가
최소 축소잖아요. 최소. 그러니까 지금 최소로 줄어들어 있는 상태잖아요. A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A가 A의 공간이 요만큼 되기 때문에 아무리 이런 식으로 해봤자 A한테 폰트 웨이트 볼드밖에 안 줬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A한테 줬기 때문에 A의 공간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넓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저는 div한테 패딩을 주지 않을 거예요. 자, 여기다가 백그라운드 컬러 레드라 칠해볼게요. 레드 칠해보면 딱 눈으로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호버하지 않아도 A한테 백그라운드 컬러 칠해보면 얘가 이만큼밖에 차지하지 않는구나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는 A한테 패딩을 주지 않고 누구한테 줄 거다? A한테 줄 거라는 거죠. 자, 근데 A한테 주니까 지금 이게 패딩이 들어간 걸까요? 이게 들어간 거예요, 패딩이? 아니죠. A는 디스플레이가 뭐죠? 인라인이죠. 인라인 뭐 안 먹는다 했죠? 패딩. 인라인은 패딩, 마진, 높이 너비 안 먹는다 했죠. 이거 지금 먹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주고서 패딩 들어가는 줄 알고 착각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먹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A를 뭘로 바꿔줘라? 디스플레이 인라인 블록, 최소 인라인 블록으로 바꿔줘야죠. 그래야지 패딩 마진 먹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보이죠? 그러면 여기다 패딩, A한테 패딩 주고 인라인 블록 주게 되면 이런 식으로 색상이 바뀐다. 그럼 레드 이제 지워볼까요? 레드 지우고 마우스 올려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되죠? 자, 근데 호버 같은 경우 제가 어떻게 하라 했죠? 최대한 좌측으로 당기라 했죠? 그러면 div를 당겼을 때 잘 되죠. 그죠? 근데 그렇다 해가지고 여러분들 섹션한테 줘버리면 어떻게 돼요? 섹션은 요 감싸는 요 메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돼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최소는 div한테 줘야 돼요. 자, 그래서 얘는 뭐냐면 메뉴 아이템 텍스트예요. 텍스트고, 그 다음에 요 밑에 요 녀석은 뭐냐면 호버된 메뉴 아이템 텍스트다. 그러니까 div한테 내가 마우스를 올리면 그 자식인 A는 요렇게 변경되라 라고 한 거잖아요. 자, 그래서 요렇게 만드신 거면 잘하신 건데, 근데 여기도 구조적인 결함이 있어요. 뭘까요? 자, 제가 div는 인라인 블럭이죠. 근데 제가 이 div한테 너비를 한번 늘려볼게요. 자, 요렇게만 해도 사실 상관없는데 이렇게까지 해보신 분들은 잘하신 거예요. 자, 너비를 늘렸어요. 그러면 너비를 늘렸으니까 우리 생각만큼 A도 같이 늘어날까요? 아니죠. 인라인 계열은 무조건 너비 높이가 어떻게 된다고요? 최소예요. 최소.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요. 보이시나요? 그러니까 부모, 즉 A의 부모가 지금 div잖아요. div가 너비가 바뀌니까 A가 지금 너비가 최소 축소됐기 때문에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그럼 div의 공간은 어때요? 이래서 여러분들 보더 칠해보라는 거예요. 보더 칠해보고 A한테도 보더 칠해보는 거예요. 칠해보니까 A가 가진 공간이 요만큼밖에 안 된다라는 거죠. 왜요? A는 디스플레이 인라인이니까. 그러니까 인라인 블록으로 줬으니까. 인라인 계열은 무조건 너비 높이가 최소 축소죠.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거는 A가 부모의 너비조차도 따라갔으면 좋겠는 거예요. 이거 분명히 여러분들 제가 어디서 배웠냐면 수업 초기에 메뉴 만드는 거 연습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거기서 다 다뤘던 개념이에요. 근데 아마 오래돼서 잊어버렸겠죠. 괜찮습니다. 자, 그러면 너비 값을 얘한테 200픽셀 주면 A도 같이 늘어나겠죠? 그렇죠? 그러면 얘가 공간을 차지하니까. 근데 여기서도 이게 부모가 만약에 400픽셀로 바뀌면 또 여기도 어떻게 줘야 돼요? 여기도 400픽셀로 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좋은 걸까요? 부모가 바뀐다 해가지고 자식까지 너비를 주는 거는 이거는 그렇게 좋은 구조라고 볼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퍼블리싱 작업에서 좋은 거는 뭐냐면 어떤 특정 구조가 바뀌어도 그 구조가 유지되는 게 굉장히 좋은 디자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div의 너비가 어떻게 바뀌어도 A의 너비가 그대로 유지됐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유지되기보다는 부모의 너비를 그대로 받아왔으면 좋겠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얘가 인라인 블럭이 아니라 뭘로? 블럭 주면 되죠. 블럭 주면 어떻게 돼요? 블럭은 너비가 최대하죠. 그러니까 부모가 주어진 그 너비 안에서 최대로 늘어난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좋은 점이 뭐다? 부모의 너비가 예를 들어서 고객의 요청에 의해서 300픽셀로 변경을 해달래. 그럼 변경해도 얘가 알아서 그 너비를 유지한다. 굉장히 좋은 거죠. 근데 이제 어쨌든 너비는 굳이 줄 필요는 없는데, 그래서 이렇게까지 줘보신 분들은 굉장히 잘하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못 만드는 이유는 일단 처음 해봤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어요. 처음 해봤기 때문에. 그리고 디스플레이 인라인 블럭과 블럭의 개념에 대해서 스스로가 아직 확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물어보세요. 여러분들 아마 대부분이 디스플레이 블럭과 인라인 블럭을 혼용해서 막 작업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엘리먼트가 가지고 있는 그 디스플레이 개념. 그러니까 블럭, 인라인 블럭이야 여러분들 안단 말이에요 이제. 근데 그 태그, 엘리먼트가 가지고 있는 디스플레이 개념에 대해서 혼동이 돼가지고 못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자, 여튼간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런 메뉴를 만들 수가 있다. 그래서 이게 메뉴 만드는 거에 제일 기초적인 작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왜 이런 식으로 작업했는지 이해가 좀 되시나요? 그리고 저는 지금 주석을 다 걸어놨죠. 왜 걸어놨을까요? 헷갈리지 말라고. 여러분들 나중에 작업했을 때 HTML, CSS 길이 굉장히 많아진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뭐 주석을 다 일일이 걸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안 해놓으면 여러분들 스스로가 헷갈립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주석이라도 걸어서 연습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제일 많이 해봤던 게 또 뭐예요? 보더 칠해보고 백그라운드 컬러 진짜 많이 칠해봤죠? 이거 여러분들 습관이 돼야 됩니다. 눈대중으로 작업하려면 절대로 안 돼요. 작업이 안 됩니다. 진전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컬러 칠해보시고 백그라운드 컬러 칠해보시고 보더도 칠해보시고 얘네들의 간격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블럭과 인라인 블럭 왜 이게 이렇게 돼야 되고 저게 저렇게 돼야 되는지 그것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어쨌든 내부는 메뉴 박스 전체를 감싸는 역할이고, 그 다음에 요 섹션은 메뉴, 즉 중간에 요 파란 박스, 그 다음에 요 div는 A 엘리먼트를 감싸는 녀석들, 그 다음에 A는 A 텍스트니까 그런 식으로 4단 구조로 메뉴를 만든 거다. 자, 그러면 실제로 메뉴를 이렇게 만드나? 아니에요. 이렇게 더 좀 복잡하게 더 만듭니다. 근데 지금은 연습하는 거기 때문에 이 구조를 여러분들 HTML 구조를 스스로가 짤 수 있는지, 그 다음에 그걸 바탕으로 CSS 디자인을 할 수 있는지 그걸 물어보기 위해서 드린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요거는 두고두고 계속 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메뉴를 한번 같이 만들어 봤습니다. 됐습니다.